전략상 바로 토론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똑같이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회장님 후보자들에게 드린 질문과 같습니다. 나는 왜 내가 총무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리라 여깁니다. 두 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총무가 되어야 할 이유, 이 부분을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이강춘 후보부터 말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항상 저를 시켜서 고맙습니다. 제 가슴에는 저기 우리 증경총회장이신 이종복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밤새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는 교단을 향한 짝사랑이 있다. 그 짝사랑 속에 교단 총무를 하겠다고 지난 4년 전에 나와서 총무를 했는데, 총무하면서 제가 우리 여기 지금 이종원 목사님 창관인으로 오신 조일구 선배 목사님께 2번을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총무가 한 번 해서는 교단의 지속적인 부흥, 성장, 어떤 안정화를 이루어가는 데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 그래도 연임을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철없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조일구 목사님에게 2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난 4년 열심히 뛰었는데 그러면서 배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은 사실 많은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선을 통해서 또 교단 공동체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총무로 나와서 성결교회를 더 건강하게, 성결교회를 더 힘있게, 성결교회를 더 바르게 섬기고자 총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더 하면 더 열심히 좋은 교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신전호 후보 같은 질문입니다. 예, 우리 총무님께서 많은 애를 쏘셨고 또 열심히 총회를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후배된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함을 드리고, 또 우리 총회가 그동안 많은 갈등과 아픔과 또 분쟁과 분열 위기의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 전국교회 목사님들의 교단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아름다운 화합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총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총무는 헌장적 개념으로는 모든 총회의 업무를 통괄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교단적 의미에서 총무는 중심, 균형추, 조율자 또는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고 언제나 생각을 해왔습니다. 총무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위치나 어떤 입장에서 있었든지 간에 총무가 되면 교단의 총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교단의 유익, 공동체의 보편적 유익을 위해서만 오로지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성결교회에서 성결교회 목사가 되고 성결의 신앙으로 목회를 하고 성결의 사람으로 죽습니다. 성결의 개념을 저는 지향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고 거룩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지향하는 것이 성결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총무는 무엇보다도 교단 공동체의 균형 역할을 해야 합니다. 편파적이거나 어떤 진영의 논리에 총무가 갇히게 되거나 또는 그 이익의 대변자가 되면 교단은 반드시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총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신전호 목사가 새로운 시대,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예성을 만드는데 충분히 일조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30년의 목회 경험과 또 임원의 경험과 산하기관 유지재단에서의 7년여 세월의 경험과 또 우리 교단을 아울러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교단을 아름답게 섬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개별 질문은 플로어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참관인들 중에 각 후보자에게 드리는 그런 질문지가 들어왔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전호 후보에게 들어온 질문은 없습니다. 신전호 후보에게 들어온 질문은 없고 이강춘 후보에게 들어온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로 질문할 테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께서는 4년 전 총무로 입후보하면서 바르게 교단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고 공약 사항에서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4년간 있었던 총무의 재임 기간 중에 헌장을 위반한 일, 총무로서의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바르고 정직하게 하겠다던 공약 잘 지키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총무로 당선되신다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보기에 따라서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바르게 하지 못했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재선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더 잘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교단을 세워가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는 성결신문 편집인으로 지난 4월 21일 발행된 제488호 11면에 게재된 공약과 공약의 차이란 글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현 총무는 지난 4년간의 총무로서의 공약 이행과 총회 사무행정 등 전반적인 업무 능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실질적으로 재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성결신문에 기고된 글을 인용하여 질문합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정원서 및 건의서 등 수많은 문서들이 접수조차 되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었고 지난 인수위원회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총회 사무국의 문서 접수 대상 및 발송 대상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난 4년간 사무행정 처리는 신속하고 명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인수위에서 얘기한 부분이 어느 부분은 팩트고 어느 부분은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서가 분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 번호를 기록한 거에 대한 그 잘못된 오기들 1번이었다가 6번으로 간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없어졌다고 하는 거 이거 사실 다 얘기했던 것인데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부서로 온 것들은 부서로 내려보내는 문제였었고 이걸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회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총회장님 그거를 다루시지 않겠다 그 결재를 안 하고 가지고 가신 그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지 제가 의도적으로 아니면 고의로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수위를 통해서 제가 소명할 부분 소명하고 사무국에서 소명할 부분을 다 소명했기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4년간 교단 총무로 재직하면서 교단 행정과 정치의 중심에서 공정함과 균형을 잃지 않고 교단 화합을 우선적 가치로 여기며 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후보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유난히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았고 교단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유례없는 진통을 겪었으며 작년에는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정기총회가 개최조차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과연 총무로서 교단 화합과 부흥에 기여했다고 보시는지요? 송구스러움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에 따라서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했습니다. 총회를 들어와서 일을 해보시면 알지만 저희 교단은 외형적으로는 총무 정치, 총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헌장을 살펴보면 모든 결정의 권한이 총회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총회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제 생각과 제가 보는 교단의 입장에서의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총회장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회장의 결정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든 앞으로도 아마 정치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총회장이 결정하는 부분을 결정되기 전까지는 총회장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총회장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결정에 따라서 저는 총회장이 결정한 부분을 수용하고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 교단을 세워가는 것이고 교단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4년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은 없기 때문에 개별 질문 시간은 이걸로 끝내고 이제 상호 질의 시간입니다. 부총회장 후보 토론과 마찬가지로 각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고 질문 답변을 받는 시간을 12분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기호 1번 신전호 후보에게 주도권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로 나왔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인 총무님에게 제가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 공동체에 또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 드리면 우리 총무님께서는 4년이 짧다. 한 번 더 해서 8년 정도는 해야 교단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 대통령 임기도 4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입니다. 그 임기가 짧고 길다고 하는 것은 그 임기 내에 정말 치밀하게 그런 행정력을 통해서 일을 해냈느냐 못 해냈느냐 하는 부분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지난 4년이 짧다고 하면 사실 아쉬운 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총무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4년이 짧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지 4년을 해보니까 했던 시간들에 그 배우고 그리고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연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줄 수 있고 교단이 더 셋업될 수 있다 하는 쪽의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그래서 4년 동안 딱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들어와 보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교단 들어와 보면 정말 곳곳에 여러 가지 암초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내서 교단의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또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손이
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저 선배이신 우리 조일구 목사님의 변도 그렇고 그 전에 선배인 그 최기수 목사의 변도 그렇고 저도 해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우리 총무님께서 공약으로 발표하신 것 중에 첫 번째 항목에 보시면 지교회 부흥 발전과 성장을 총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2012년도에 교세보고 현황 공인일보에 발표된 겁니다. 20만 명이 세례교인이 넘고 그 다음에 1,300개가 넘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 개체수가. 작년에 총무님 재임 때 한교총에 보고가 된 겁니다. 아마 총무님이 보고하셨을 겁니다. 1,083개. 그 다음에 세례교인 수는 9만 7천여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뒷자리의 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절반 가까운 숫자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진즉에 구체적 전도 활동을 계획하고 총회장님들에게 건의하고 교단의 사활을 걸고 부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4년을 다시 해서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총무의 주 과제로 삼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의원들에게 설득을 하실 것인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김윤석 목사님이 사증복음을 위해 전도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들어와서 시작하시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 효과가 있다는 뭐가 아니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의 문제입니다. 합동 측의 교세 현황을 지난 2018년 1년 동안 교인 수가 줄은 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9만인가 얼마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저희 교단 하나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측이 2018년, 2017년 2년 동안에 줄은 수가 14만이라는 얘기를 총무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교회가 교회 수가 줄어가는 거, 교세가 줄어가는 거는 일반적인 부분의 모습인데,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회 상황들을 다 사실은 어쩌면 4년 동안 살펴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단이 진행해 가야 할 방이 3가지 방향이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드러내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셋업하겠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단은 대형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형 교회들은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세대 교차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교회가 안정화를 이룰 거냐, 이거가 총회가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할,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성장화에 대한 그런 방향들을 계속 만들어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척하고 미자립 교회들을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래목회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미래목회위원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해놨는데도 사실은 1년에 3번, 4번 하기 힘듭니다. 쉽게 이렇게 해서 교회단은 성장을 시키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조직화를 딱 만들어 놓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속에서의 교단의 성장들이 이루어져 갈 거고 건강해져 갈 거다. 이런 입장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는 중형교회는 안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형교회는 부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은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TF팀을 구성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 플러스
제가 그냥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총회장님이 이런 방향들을 같이 협력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총회장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들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교단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게도 질문 시간이 남았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다. 우리 총무님 공약이 너무나도 좋은 공약들이 많은데 세 번째 저 공약을 보시면 교단 살림을 지혜롭게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교단 살림을 지혜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을 교단 살림을 효율적이고 또 꼭 해야 할 일들을 선별해서 핵심 사업부터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교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단 구성원 간에 신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의 성교단 어느 분이라도 총회본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성의 기초는 투명성에 있다고 늘상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 보고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뜻으로 아까 제가 들었는데 이 인수위원회 보고서는 실행위원회에서 이미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인수위원회 보고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출 항목에는 잡혀 있는 3,400만 원의 돈이 실제로는 써진 게 아니고 홀딩되어져 있었는데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조사를 통해 드러나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회본부에 있지만 그 돈이 왜 지출 항목에 잡혀져 있었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밝혀지게 됐는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들이 공동체 내에 불신이 생겨지게 되고 총회본부를 믿지 못하게 되면 총회 구성원들 간에 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지혜롭게 살림을 운영하신다는 그 의미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죄송합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투명하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조일구 목사님 저 뒤에 계셔서 잘 아시지만 총회 재정이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총무 4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마이너스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돈을 지금 3,400만 원이 이건 성관위에서 넘어온 돈인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관위 돈은 기본적으로 개척 자금으로 쓰여진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첫 해에는 교단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그랬을 때 선관위에서 넘어온 1억 원이 교회 총회본부가 마이너스 나고 그런 부분의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총회장이셨던 이동석 목사님이 그 부분은 총회본부를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허락을 받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됐을 때부터는 이거 개척하는 그 돈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조금 이따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의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2,3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 3,400만 원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사실은 말레이시아에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총회장님한테 보고하고 이 부분은 회기가 넘어가니까는 이건 지출한 것으로 어차피 거기에 쓰일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들은 회계나 또 재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다 아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 돈을 감춰서 이강춘이가 썼다 아니면 어느 누가 썼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쓰인 게 고베의 한인교회를 설립하는 부분의 문제를 회기가 넘겨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건 우리 총회장님에게 또 네, 이래서 그만 보고를 하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제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 주도권을 가졌을 때 시간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강춘 후보께서 12분간 주도권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조금 아까 그거 설명을 좀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돈을 만약에 개인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그럼 투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무슨 뭐 자꾸만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이 총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그게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회장님에게 보고하고 일본 고베 교회를 어답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 다 파송하기로 다 돼서 했는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못 가니까.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 저희가 거기 지원하기로 했던 돈에 100만 행을 먼저 보냅시다. 총회장님 허락하셔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어떻든지 간에 재정이 지출됐지 개인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다 보면 5원 10원 뭐 더 쓸 수 있고 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 참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지혜롭게 더 이런 부분의 모습들이 좀 몰라서 아니면 저희 생각을 총회장님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진행했던 건데 그게 어떤 회계상의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고칩니다. 그거 총회본부가 그거를 뭐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인지 지적을 하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일들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뭐 교단 돈이 뭐 많아봐야 10억도 다 들어오는 것까지 해도 그런데 사실은 돈의 투명함이 없다. 그거는 제가 참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은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총무를 하고 보니까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하고 보니까 사실은 뭐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고 안 되어지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거는 없고요. 대신에 그냥 혹시 총무가 되시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대신에 권고하시는 것으로. 아니 그냥 권고도 아니고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에게 1분 동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각오라든지 결심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1분 동안 가지시기 바랍니다. 1번 후보 우리 신전호 목사님. 우리 그 총무 후보로 입후보한 우리 선배 목사님과 저는 현임 총무와 새로운 신임 총무로 이렇게 입후보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결신문에 언론 목사님이 기고하신 글에도 있지만 총무로 이미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은 4년간의 당신의 공약 이행 결과 교단의 안정,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실 거고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거라고 신문의 글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기호 2번 우리 이강춘 후보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당발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그리고 저희 친구들의 나이가 한 번 텀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총회를 섬기면 그럼 은퇴할 때가 됩니다. 제일 좋을 때 제일 좋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교단을 더 힘있게 건강하게 섬겨 가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번에도 긴급 구원금이
저희가 순수하게 헌금된 게 2억이 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은 저희 친구들과 더불어서 교회들이 섬겨줬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교단을 힘있게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이강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도청회장 후보자 상호 토론회, 정무 후보자 상호 토론회까지 이제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은